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2023년 12월 30일 토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혹시 말이죠, 이 비트코인을 살려면 지금 5,600만 원, 5,700만 원 이렇게 있어야 비트코인 한 개를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그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 코인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모를 때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일전에 이제 몇 분께서 이제 댓글을 다셨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말이죠, 지금 가격이 이제 5,600만 원, 700만 원 지금 그러고 있지만, 그렇게 이제 수천만 원 돈이 있어야 비트코인 하나를 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 이제 나눠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천 원어치, 몇만 원어치 이렇게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참고하시고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비트코인 그 현물 ETF 있죠. 그게 승인이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넘는다, 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10만 달러가 넘는 데에는 5가지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를 글로벌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라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이제 그렇게 또 분석을 했대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내년 1월 초, 내년이라고 해봐야 지금 이틀밖에 안 남았죠. 오늘이 30일이니까. 그러니까 내년 초 한 1월 10일쯤에 지금 승인이 될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지금 기정사실화가 돼가고 있죠.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 지금 승인될 확률이 거의 높고 거의 기정사실화가 돼가고 있는데, 이게 승인이 되면 10만 달러를 넘어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10만 달러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환율 1,300원 잡으면은 1억 3천이에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죠? 5,600, 5,700 이 정도 하니까 2배 남짓이죠. 10만 달러 가봐야. 암호화폐에서 2배 남짓은 그게 무슨 큰 수익도 아니죠. 그게 어떤 암호화폐를 투자하는데 2배를 못 벌겠습니까? 그런데 겨우 2배 간다는데 2배 가는 거에 5가지 이유면 어떻고, 7가지 이유면 어떻고, 10가지 20가지 이유면 어떻습니까? 그런 거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런 거 이슈거리라고 할 것도 없죠. 이 전망을 하려면 말이죠, 일전에 아크인베스트 있죠. 미국의 또 유수한 자산 운용업체죠. 돈나무원이 캐시우드, 그 사람이 얼마를 예측을 했었죠? 100만 달러 간다고 했었어요. 그게 얼마 안 돼요. 올해 초중반까지도 이제 100만 달러 간다고 계속 그랬었어요. 48배를 간다, 그랬었어요. 예측을 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꿈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좀 들고 있든지 말든지 하지. 실컷 암호화폐가 이제 주식보다는 조금 더 위험자산이죠. 이 위험자산에 들어와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겨우 10만 달러 2배 좀 넘게 상승을 하고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가지고 인생이 바뀝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아크인베스트의 돈나무원이처럼 이제 100만 달러면 얼마죠? 13억이에요. 13억이면 이제 지금 가격에 비하면은 30배는 조금 못하나요? 하여간 그 정도 상승이에요. 자, 그러나 이 코인텔레그래프든 아크인베스트든 이 사람들이 예측했다고 해서 정확히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죠. 그보다 훨씬 더 갈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 코인의 미래를 장담하고 예단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는 없어요. 지금 비트코인은 말이죠, 이 생전 처음 가보는 길을 가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저도 이제 많이 올랐다고 생각도 해봤지만, 그동안 많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6천만 원 근처까지 올라와서 굉장히 비싸다라는 것은 고정관념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나중에 몇억, 몇십억 이렇게 가는 상황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비트코인이 6천만 원 정도 하고 이런 상황만 보고 그게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나중에 비트코인이 몇십억 가고 이런 상황이 만약에 왔을 때, 그때 지금 이 비트코인 6천만 원을 생각해보면 마치 옛날에 피자 바꿔 먹을 때 비트코인 10,000개의 가격이 그렇게 이제 미미했던 그런 순간과 이제 뭐가 틀리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지금 비트코인이 6천만 원 정도 하는 이 순간도 마치 옛날에 비트코인 10,000개랑 피자 바꿔 먹던 그때의 그 순간과 비슷한 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양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은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비트코인 비중도 상당하죠. 자, 그래서 말이죠, 오늘 비트코인이 앞으로 10만 달러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10만 달러가 아니고 100만 달러로 잡을게요. 13억. 자, 이렇게 갈 수 있는 5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죠. 자, 보시면 비트코인이 앞으로 이제 100만 달러를 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베이비붐 세대의 진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베이비붐 세대라는 게 여러분 뭔 말인가 아시죠? 그 전쟁 후에
그 애기들을 많이 낳던 그런 그 사회적 분위기, 그 분위기에서 이제 태어난 세대를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1960년대에 걸쳐서 태어난 세대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6.25 전쟁이 있죠. 6.25 전쟁 끝나고 나서 특히 이제 1955년에서 1963년에 태어난 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1963년생이니까 저도 이제 베이비붐 세대의 맨 끝자락에 해당하네요. 자, 그런데 이 베이비붐 세대가 바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이쪽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면은 이제 나이가 다 이제 60대 이상 세대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되게 이제 은퇴를 많이 했죠. 60 넘으면 되게 이제 은퇴 않고 뭐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로 이제 은퇴를 많이 하고, 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 은퇴 자금이 있죠. 그러니까 돈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축적한 자금들이 이제 많이 있는 세대들이죠. 근데 이 세대들은 이제 나이가 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이제 친근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어렵게 생각이 되죠. 뭐 주식 같은 경우는 그 세대들도 이제 어느 정도 잘 다루고 거래도 하고 뭐 그래서 어느 정도 잘 하지만, 이 암호화폐는 또 이게 보통 복잡합니까? 무슨 뭐 암호화폐 하려면 무슨 뭐 지갑이 어떻고 막 주소를 복사해서 막 어디로 하고 또 해외 거래소를 또 하려면은 또 어마어마하게 복잡하죠. 젊은 사람도 뭐 복잡해야 하는데 나이 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그 암호화폐에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마저도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고 파는 걸.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 이제 투자를 못하고 또 망설이고 또 뭐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도 뭐 없고 하니까 이제 불안해서 참여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바로 이 베이비붐 세대들,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전통 자산운용사들인 그 블랙록이나 아크인베스트나 뭐 그레이스케일이나 뭐 이런 숱한 자산운용사들한테 믿고 돈을 맡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믿고 돈을 맡기면서 그걸로 이제 비트코인을 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시장에 진입을 이렇게 하게 되면 비트코인 수요 폭증 현상이 일어나죠. 전 세계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수요가 이제 비트코인에 이제 몰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주식이든 코인이든 말이죠. 수요 공급의 법칙이 아주 정확하게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앞으로 이제 100만 달러를 넘어가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전 세계 자산 운용사들의 경쟁적인 진입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세상을 다 휩쓸어 나가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데, 세계의 뭐 유력 자산 운용사들이든 아니면 마이너 자산 운용사들이든 서로 그냥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는 그런 경쟁이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먼저 시장을 점유해야 밀리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식 같은 경우도 여러분 해보셨지만 주식에서 이제 먼저 어떤 증권사를 여러분이 한번 이용하잖아요. 한번 이용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웬만해서는 바꾸지 않죠. 이 똑같은 일이 이 비트코인에서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먼저 자산운용사를 선택해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제 매수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한번 자산운용사를 선택하고 나면 역시 투자자들이 쉽게 자산운용사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산운용사들이 이제 앞다투어 경쟁을 하고 이제 홍보를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ETF를 사려고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고요. 이제 비트코인이 앞으로 이제 100만 달러 이상을 가게 되는 그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초창기에 현물 ETF를 보유하는 것의 이점 때문이죠. 이것은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것과 좀 유사하기는 하지만 앞서 두 번째 이유에서는 그 자산운용사들이 이제 경쟁을 하고 그 경쟁으로 인해서 이제 소비자들, 그러니까 이제 세계의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몰리는 그쪽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 세 번째는 이 자산운용사들에 이제 초점을 뒀어요. 이 자산운용사들이 초기 비트코인 ETF 승인을 통해서 엄청난 이제 비트코인 물량을 확보하게 되고, 또 그들 메이저 그 자산운용사들에게 비트코인 자산이 이제 집중될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랑 비슷한 것이긴 하지만 이 세 번째 이유 역시 이 비트코인 수요를 엄청나게 끌어들여서 앞으로 비트코인이 크게 오르는 중요한 요인이 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이 앞으로 이제 100만 달러 이상을 가게 되는 네 번째 이유는 바로 규제 문제 해결과 합법화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어떤 이 규제 문제가 아주 초미의 관심사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말고 지금 알트코인에 이 규제 문제로 인해 가지고 뭐 증권이네 어쩌네 해가지고 지금 세상이 시끄럽죠. 자, 그러나 이제 비트코인은 그런 규제 문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자유로운 측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비트코인이 완벽하게 당국의 감시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 초에 이제 승인이 나게 되면 앞으로 이제 어떤 펀드가 보유한 이 비트코인들도
더 이상 이제 당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비트코인이 앞으로 이제 정통 자산으로 이제 합법화가 되고, 또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심리적 압박감에서 투자자들이 이제 탈피함으로써 더욱더 많은 비트코인 수요를 끌어올린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은 더욱더 큰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 이상을 가게 되는 그 마지막 5번째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에 대한 간편한 투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비트코인 현금 상환 방식을 SEC가 자산운용사들에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 이 블랙록이나 이제 아크인베스트 또 여러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그것을 이제 수락했죠. 그래서 현금 상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이제 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현금으로만 생성 및 상환이 가능한 이 비트코인 현물 ETF 구조가 앞으로 이제 이 투자 절차를 더 쉽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하게 되면 뭐 세금 규정을 지켜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절차들 뭐 이런 것을 직접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앞으로 많은 투자자들에게 이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하는 아주 편리한 수단이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더욱더 이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기가 더 수월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편리해지면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데는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말이죠. 지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시장에서는 뭐 비트코인이 뭐 당분간 또 폭락을 한다 어쩐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그런 말들이 이제 너무 현혹되면 안 돼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얘기들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트코인은 올해 한 해 동안 좀 2.5배 이상 올랐죠. 올랐기 때문에 잠시 이제 호재가 좀 선반영이 되어가지고 잠시 조정을 받는 것일 뿐이지, 계속해서 이렇게 헤매거나 이제 폭락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지금 잠시 이렇게 이제 조정을 겪고 나면 2024년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되고 나면 잠시 이제 급등했다가 다시 또 좀 하락 전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또 좀 지나면서 자금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이제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서 갈수록 이제 비트코인은 큰 상승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